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가 언제든 내 손에 현금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당신의 자산은 이미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대한민국 부의 중심지라 불리는 강남 일대 주요 은행 창구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100달러 지폐를 싹쓸이하며 현장에서 달러 품절 사태가 발생한 곳입니다. 단순한 여행 수요나 소액 환전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규모와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의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이른바 스마트머니들이 왜 하필 지금 실물 달러를 금고에 채우기 시작했을까요? 이들은 단순히 환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 즉 신뢰의 균열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지수는 지난 3년 평균치보다 15%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보이는 환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중에 풀린 통화량 중 은행이 실제로 보유한 현금의 비중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은 사실 은행에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의 대출금이나 투자금으로 이미 시장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벌어지는 100달러 품절 사태는 바로 이 가짜 숫자들의 세계에서 벗어나 실물 주권을 확보하려는 전쟁의 서막입니다. 물론 무작정 달러를 사모으는 것이 유일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실물 자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공격적인 투자자는 이 혼란을 이용해 오히려 원화 자산의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어느 쪽 시나리오를 선택하든 현재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100달러 품절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믿고 있는 은행 시스템 자체가 100명의 파티원에게 의자 10개만 주는 의자 뺏기 게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음악이 멈췄을 때 당신이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준비되어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케이스 외에 대다수가 놓치고 있는 제3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파격적인 파급력은 영상 중반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왜 우리가 맡긴 돈을 한꺼번에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그 비밀은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라는 현대금융의 마법이자 치명적인 약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 돈을 금고에 고이 모셔두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아주 적은 비율, 보통 7%에서 10% 정도의 현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대출이나 투자로 돌립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맡긴 1억 원 중 은행 금고에 실제로 남아있는 현금은 고작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남짓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설계한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최근 강남권에서 발생한 100달러 품절 사태가 무서운 이유는 이 경고했던 믿음에 균열이 생겼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정보력이 빠른 자산가들은 은행 시스템이 가진 현금 부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금자의 15%만 동시에 인출을 요구해도 대한민국 그 어떤 우량은행이라도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현금 인출 속도는 평상시보다 약 20배 이상 빨라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즉시 본인의 자산 중 예금자 보호법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공격적인 전략가는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불러올 금리 발작을 이용해 장기자금 시장의 고수익 상품을 노리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은행 창구의 셔터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내 순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는 든든한 금고가 아니라 신뢰라는 연료로 돌아가는 정교한 레버리지 기계일 뿐입니다. 그 기계에 연료가 떨어지고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여전히 숫자로 된 사이버머니에 안주하실 건가요? 물론 단순히 종이화폐를 집에 쌓아두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제 기본 시나리오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하나 더해지면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만약 100달러 품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실질적인 뱅크런으로 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의 뱅크런이 은행 앞에 긴 줄을 서는 물리적 풍경이었다면 2025년의 뱅크런은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디지털 학살에 가깝습니다. 음악이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은행 앱의 접속 지연과 서버 마비입니다. 은행은 유동성 위기가 감지되면 보호조치라는 명목하에 이체 한도를 축소하거나 온라인 출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계좌에 수억 원이 찍혀 있어도 당장 내 아이의 학원비나 전세금을 낼 수 없는 유동성 절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뱅크런이 본격화된 후 은행이 영업정지를 선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8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자산가라면 이 골든타임 내에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분산했어야 합니다. 반면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는 이 아수라장을 기회로 봅니다. 은행의 신용이 바닥을 치면 우량 기업들의 주가도 공포에 휩싸여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수직 낙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처법을 모르는 일반인은 그저 계좌 숫자를 바라보며 손을 놓게 됩니다. 뱅크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건강하더라도 옆 은행이 무너지면 그 불길이 순식간에 옮겨붙는 전염 효과에 있습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달러 확보 열풍은 바로 이 도미노 현상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이 바닥나면 은행은 자산 매각을 시작하고 이는 다시 시장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의 톱니바퀴를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인출하려 할 때 지금은 현금이 부족하니 내일 오세요 라는 답변을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시나리오 A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원화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현금 또한 휴지 조각이 될 위험이 큽니다. 이제 기본적인 공포의 메커니즘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환율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앉은 자리에서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환율 전쟁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뱅크런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칠 때 자산가들이 가장 먼저 체크하는 지표는 은행의 잔고가 아니라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은 그 나라 경제 체력의 성적표이자 위기 상황에서 내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강남의 큰손들이 100달러 지폐를 쟁이는 이유는 단순히 달러가 좋아서가 아니라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평소 1,10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위기 신호와 함께 순식간에 1,500원, 심지어 2,000원 선을 위협하며 치솟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억 원의 자산을 모두 원화 예금으로 갖고 있었다면 앉은 자리에서 달러 기준 자산 가치는 40% 이상 증발한 셈이 됩니다. 반대로 100달러 지폐를 보유한 사람은 환율이 오를수록 구매력이 상승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경제위기 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의 수요는 평시보다 300% 이상 폭증하며 이는 실물지폐의 품귀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자산의 최소 20%에서 30%는 반드시 달러나 금 같은 대체 자산으로 분산하여 통화 분산을 실현해야 합니다. 반면 공격적인 전략가는 환율 급등기에 원화 자산을 매각하는 대신 해외 주식이나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여 환차익과 운용 수익을 동시에 노립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100달러 실물 지폐가 품절되는 상황은 일반적인 환전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비정상적 과열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접고 가장 원초적인 현금 확보 단계로 진입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원화에만 쏠려 있다면 그것은 구멍난 배 위에서 금괴를 안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한 전략가는 공포에 질려 줄을 서기보다 시스템이 정상일 때 미리 문 밖으로 나가의 통로를 확보해둡니다. 이제 현금 확보가 유일한 답인 줄 아셨던 분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2026년형 위기는 종이지폐 몇 장으로 해결될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자산가들이 조용히 옮겨가고 있는 제3의 대안과 빛의 속도로 증발하는 자산의 위협을 공개하겠습니다. 100달러 지폐를 금고에 넣는 것으로 안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마주할 진짜 위기는 종이 지폐를 손에 쥐기도 전에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은행 문 앞에 줄을 서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탭 몇 번이면 뱅크런이 끝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뱅크런의 공포이며 우리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단 24시간 만에 420억 달러, 우리 돈 약 5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광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늘 초당 5억 원씩 계좌에서 사라진 셈이며 그 어떤 견고한 대형은행도 견딜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초과한 속도입니다. 지금 강남에서 100달러를 찾는 자산가들은 이 속도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물리적 최후의 보루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다수가 놓치고 있는 제3의 시나리오는 바로 디지털 탈출구의 확보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가 실물금과 달러를 금고에 채울 때 발빠른 고래들은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국경 없는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다는 약점이 있지만 은행 셔터가 내려가고 국가가 외환 통제를 시작할 때 이들은 유일하게 국경을 넘어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나 투자가 아니라 정강 집중화된 시스템이 멈췄을 때를 대비한 디지털 구명정을 띄우는 행위입니다. 데이터는 경제위기 시 비트코인과 만전자산인 금의 상관관계가 평상시보다 40%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은 이미 자산의 일부를 중앙거래소가 아닌 개인 콜드월렛에 보관하며 시스템 리스크를 제로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은행 화면의 디지털 숫자만 믿고 대처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뱅크런이 가져올 파괴적인 속도에 대해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하나 더해지면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전 세계적인 큰손들이 왜 한국의 작은 달러 품절 사태를 넘어 달러 패권 자체의 균열을 주시하고 있는지 그 결정적 변수를 지금 확인해 보시죠. 디지털 자산의 속도가 공포를 키운다면 왜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진 고래들은 다시 종이지폐와 실물금으로 회귀하는 것일까요? 최근 강남의 한 은행 창고에서 벌어진 100달러 품절 사태는 단순한 환전 수요를 넘어선 시스템에 대한 본능적 불신의 발현입니다. 2025년 12월 말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하루 만에 33.8원이나 급락하자
자산가들은 이를 달러를 싸게 살 마지막 기회로 보고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고래들이 주목하는 것은 당장의 환차익보다 훨씬 거대한 상대처 위험에 해소해 있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디지털 숫자로 된 달러는 금융기관의 부채일 뿐이지만 내 손안의 100달러 지폐와 금괴는 그 자체로 완결된 무위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탈달러화 현상이 가속화되며 금 가격이 온스당 4,400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2025년 한 해에만 1000톤 이상의 금을 사들였으며 이는 달러 패권의 균열을 대비한 거대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해지를 넘어 시스템이 멈췄을 때 즉시 통용될 수 있는 지불 능력 프리미엄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이들 고래의 움직임을 따라 자산의 일정 부분을 은행 시스템 밖의 실물 자산으로 옮겨 생존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공격적인 전략가는 달러 패권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대체 통화나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금의 기회를 선점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은행 창구에서 100달러 지폐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물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이 숫자에서 실물로 이동하는 거대한 해일의 시작입니다. 고래들이 조용히 실물을 쟁이며 몸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칠 때 당신은 여전히 모니터 속의 가상 숫자에만 운명을 맡기고 있진 않아요. 이제 시스템 리스크와 글로벌 패권의 변화까지 모두 이겨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당신의 자본금과 성향에 따라 지금 당장 무엇을 사야 할까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산의 체급과 성격에 맞는 최적의 경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승률 높은 시나리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자본금이 넉넉하고 원금 손실을 극도로 꺼리는 보수적 투자자를 위한 A 시나리오를 제안합니다. 이분들은 전체 자산의 최소 15%를 반드시 내 손이 닿는 곳, 즉 금융 시스템 밖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강남에서 100달러 지폐가 품절되는 이유는 이들이 실물 지폐의 즉시성과 무위험성에 압도적인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현금 자산은 각 은행별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단위로 철저히 쪼개어 보관하되 그 이상의 금액은 실물금과 100달러 지폐로 변환하여 개인 금고에 보관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합니다. 반면 적은 자본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공격적 투자자라면 B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100달러 실물 지폐는 보관의 번거로움과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자산일 수 있습니다. 대신 비트코인이나 미국 장기국채 혹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자산의 이동성을 극대화하십시오. 데이터에 따르면 과거 경제위기 시기마다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금과 유사한 가격 흐름을 보이며 자산을 방어해왔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지금 당신의 통장에 있는 1억 원이 내일 아침 7천만 원의 가치로 떨어진다면 당신은 견딜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당장 내일 오전 은행 창구로 달려가 달러 환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작정 돈을 빼서 집안에 쌓아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오히려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우량한 실물 자산을 선점한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파도를 탈 것인지 결정하고 전체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시스템의 마비에 대비해 두는 용기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포트폴리오의 밑그림은 그려졌을 겁니다. 하지만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이제부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오늘 당장 당신이 실행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5천만 원의 법칙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주거래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다른 우량은행으로 분산하거나 실물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자산의 10에서 20%는 반드시 시스템 밖에 존재합니까? 은행 앱이 멈추고 셔터가 내려갔을 때 당신의 손에 쥐어질 100달러 지폐나 금괴가 없다면 당신의 자산 가치는 그저 모니터 속의 허상일 뿐입니다. 셋째, 72시간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국가적 시스템 마비 상황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화연금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디지털 구명정을 마련해 두셨나요? 은행 전산망을 우회하여 전 세계 어디로든 가치를 전송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지갑의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섯째, 감정이 아닌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사람들은 가장 비싼 가격에 달러를 사고 가장 싼 가격에 주식을 던집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보수적 시나리오와 공격적 시나리오 중 본인의 성향을 확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자본주의의 최적 경로는 남들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미리 가 있는 것입니다. 강남의 100달러 품절은 위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일 뿐입니다. 이 진통 끝에 당신의 자산이 증발할지 아니면 거대한 기회로 치환될지는 오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은행 창구로 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문을 여시겠습니까? 결정은 당신의 몫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화려한 기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